이거는 우리가 지금 MBC 빈집살레 시즌 3 수리수리 마을수리 거기에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지금 이제 곧 끝나죠. 이걸 영상에 내보낼 때쯤 끝나겠네. MBC랑 전주시랑 글로우서울 세 군데서 기획을 했잖아요. 이거를. 네. 뭐 물론 뒤에 후원은 다른 기업들이 또 있었고 되게 여러 명의 주최자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크게는 그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심이사님, 심 PD님이라고도 불리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일단 오케이 했죠. 재밌겠다. 원래 빈집살레 1, 2는 우리도 봐왔던 그런 방송이고 해서 오케이를 했고 MBC PD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봤죠. 그래서 이제 뭐 PD님 말씀으로는 국내 웬만한 젊은 건축가들은 다 인터뷰를 보신다고 하셨고 그때 우리가 약간 만담꾼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자리를 해서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함께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했죠. 이 방송 같은 거는 취지 자체가 어떤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욕심은 건축가가 작업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담겨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참여하게 된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뭐 막상 이번 시즌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예능화돼서 조금 더 재미 위주로 나온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걸 기대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대했죠. MBC 방송국을 들어가 봤다는데 신기했었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었지 몰랐다는 점, 뭐 이런 거. 아니지 원래는 시사교양인 줄 알고 갔는데 근데 시사 처음에. 교양국인지는 몰랐죠. 나는 예능국인 줄 알았는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알았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시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출연진 분들도 예능인 줄 알고 촬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죠. 아무튼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집이 4개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를 게임을 해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집을 게임에서 뽑을 줄 몰랐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뷰를 했을 때 각자 원하는 집이 있는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집이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한테 답사를 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PD님이 모두가 다른 집을 원한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되게 안심하고 있기도 했고 근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집을 얘기하고 원하지 않는 집을 얘기하긴 했어요. 기억나요? 혹시 어떤 집을 원하고 어떤 집을 원하지 않았는지? 원하지 않았던 집은 한옥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그거부터 꺼였던 것 같아요. 한옥만 맞아요. 아니었으면 네, 좋겠다. 우리는 한옥만 아니면 된다. 그 이유는 뭐죠? 뭐 딴 거보다는 우리가 한옥을 그 직전까지 몇 차례 이게 연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이번에는 한옥 말고 딴 거를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한옥은 좀 피하겠다 이랬는데 그죠? 했는데 뭐 늘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죠.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옥만 아니면 된다 했는데 한옥이 됐는지.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 1번 집이랑 2개 남았을 때는 그래도 1번 집은 더 아니다 싶었어요. 차라리 한옥을 하자. 내가 그때 근데 솔직한 마음은 난 1번 집 하고 싶었어. 진짜? 이걸 몰랐던 사실인데? 왜냐하면 한옥을 안 하고 싶었거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팀한테 그 계획된 겁니까 그거?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조용히 해.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석탁 알려주더라고 팀한테 정답을. 하지만 한옥이 제일 잘 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색깔을 좀 이렇게 한옥을 그 전에 좀 해봐서 네. 이번에 좀 확실하게 색깔을 좀 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색깔을 부린다는 말이 맞나? 근데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한옥이 싫어서가 아니고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다고 난 보거든. 우리가. 그죠. 한 번 좀 왜냐면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뭐 키즈나 망가타 그 다음에 문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막 다른 분들보다 한옥을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쨌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부담보다는 약간 아이디어 고갈 면이 좀 더 컸어요. 사실 한옥이 좀 새로운 게 또 우리가 한옥을 새롭게 풀어가려면 한 번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한옥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갈보다는 그거 좀 걱정이 더 컸어요.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넘쳐나는 거 아이디어가 항상? 아이디어 뱅크래. 건축 천재. 건축 천재는 한옥을 하고 싶으니 한옥 수주를 한옥 많이 연락 주세요. 걱정 없네. 한옥 디자인.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 천재는 할 수 있지. 논리도 있어야 되고 네. 우리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지. 아니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면 각자 뭐 원하지 않았던 집은 그랬고 원하는 집은 뭐 그건 똑같았어요? 다 반전은 없었나? 우리 모두 3번 집? 네, 그러니까 그 빈집살레라는 그 제목만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고 그 프로그램 취지에 좀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집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3번 집이 상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좋아서 아찔하더라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거가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요소를 구현하기도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맞아요. 지금 했던 팀도 너무 잘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 보니까. 그러면 최 수장이 이게 왜 시즌 1, 2에서는 도시재생이란 말을 안 썼는데 이번 시즌 3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 거는 그냥 빈집이라는 그 키워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젝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집을 이 재생을 시켜서 이제 좀 빈집을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빈집을 좀 이제 대중들한테 그 공공한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듦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마을을 재생하는, 도시를 재생한다는 그런 취지가 좀 더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나름 도시 재생 전문 기업도 민간도 이제 참여하게 됐고, 이게 한 단계 더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 이제 건축 재생만 해서 빈집들 좀 몇 개 없앤다라는 다시 쓴다는 걸 넘어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번에는 그 지역 한 군데서 그 말 한 대로 몇 개를 고친다기보다는 그런 어쨌든 운영을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함으로써 그게 약간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뭐 물론 지금 당장 그게 팔복동을 막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어떤 좋은 시발점이 되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진짜. 0단계를 한 거니까 이걸 말미암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원래 주민 공동체 분들하고 또 새롭게 들어올 어떠한 그런 이제 것과 이제 그리고 관에서 전주시에서 얼마나 이 도시 이 마을을 좀 더 또 변화를 줄지 이제 시작점이죠. 그러면은 설계 의도 제일 우리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번 이 영상을 찍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기도 해요. 뭐 어찌 됐든 도시 재생이고 재생 건축이고 이거를 밀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그 기억을 좀 남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방송이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의도가 그러했으니까 내 사무소다 어쨌든 기존의 것을 남기는 데 제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난이도는 서로 좀 다 달랐는데 우리도 그런 게 컸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전주시 그리고 뭐 글로우서울, MBC 이 세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게 어쨌든 건축주가 전주시니까 공공성도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글로우서울이 이걸 운영할 수 있게 상업성을 띠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를 방송에 내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방송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컨셉을 잡았을 때에는 그런 공공성과 상업성 그리고 한옥이라는 요소 요거를 세 개를 합쳐서 떠올렸던 프로그램이 주막이었어요. 왜냐면 주막 자체가 예전에 진짜로 장사를 하면서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막 그런 고민으로부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데를 공원화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뭐 공공성 얘기를 해도 상업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공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묘하게 잘 섞기 위해서는 요 대지가 좀 필요했다 싶었고, 그 다행히 잘 협의가 되어서 이 공원, 정말 100% 공공성 있는 이 공원을 우리가 전주시를 설득해서 공원화하면서 여기 대지를 연결하는 경계를 허물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조금 더 그 상업성과 공공성 이거를 좀 섞어주는 게 사실 가장 큰 맥락의 어떤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 그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고 나는 다른 걸 설명하자면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일단 목구조 특성상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제 거기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목재가 다 썩어 있는 부분도 그쵸.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외벽에 관련된 그런 지금 구조체들이 많이 이제 사가서 사용 불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뭐 허물고 짓는 게 이제 가장 빠른 선택이고 안전하긴 한 건데, 그걸 어떻게 남길 것인가 계속 고민한 끝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했던 게, 하나는 이제 끼워 넣기 방식이랑 하나는 채워 넣기 뭐 그런 방식이었는데, 채워 넣기는 뭐 기존 한옥 CG야? 띠리디리디띠. 예. 기존 한옥 부분을 그냥 인테리어 하듯이 실내를 이제 구조 보강을 해가면서 만든 케이스였고, 이제 외부에 있는 뭐 화장실이나 창고였던 부분들은 너무 그 시멘트 벽돌이 너무 상한 게 크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내부나 외부에 방수 단열까지 하면은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일단 구조안전 진단을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끼워 넣어서 이 이제 새 재료와 기존에 있던 벽을 이제 대비를 시켜보자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죠. 그렇죠. 일단은 그 뭐 그런 방송에서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걸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바깥에서 만든 이유는 이걸 안에서 만들게 되면은 이 틈과 틈 사이에 작업자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그 공간까지 만들면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좁아지는 통에 맞아. 바깥에서 만들어서 이걸 들어가지고 넣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옥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했을 때, 이제 한옥의 매력이기도 한데 요즘 목구조 기준으로 비하면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이 한옥 구조 자체가 이제 무게로 누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기와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그 부재도 그래서 요즘엔 되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내진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옥 기와의 지붕을 상징적인 거를 조금 뭐라 그러지, 형태를 추상화한다고 하나, 방식 겸 이제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단열재로 이제 쌓아서 기와를 철거하고 그 돌가루를 뿌려서 마감하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본 거지. 어차피 법적으로도 이거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 그럼 단열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게 예산이자 말도 안 되게 적었잖아요. 그건 주최 측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분명히 넉넉하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인테리어랑 건축이랑 차이를 구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에서는 비용이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상대적으로는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적었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의 그런 기능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열도 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마감재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기존 구조에 말한 대로 단열재를 샌드위치 판넬로 양면에 철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덮어서 1차 방수를 하고, 그걸로 뭐 2차, 3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방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종석으로 그렇죠. 네, 종석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원래는 시멘트 기와였지만 방송상의 이름이 반세기 돌기와집이었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돌기와집을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돌가루를 뿌렸고 그게 많이 경량화되었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몰랐던 거는 이게 왜 하부 구조가 왜 이렇게 많이 썩어 있었을까? 난 사실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밑에가 너무 많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장마 때였지. 공사하면서 장마가 굉장히 세게 왔잖아요. 한 2-3주 동안 와갖고 진짜 모든 현장이 다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주변에 비해서 가장 낮은 데라서 여기 있는 모든 물이 일로 다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집이 뭐 주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잠기는 집이었더라고요, 애초에. 그래서 밑에 물이 차서 구조가 다 썩었던 거고 우리가 그 물 처리하는데도 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는 물이 좀 잘 빠지고 여기 도로 공사를 이번에 새로 전주시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물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또 각자 미션이 있었잖아요. 각자 우리 미션이 있었어요. 그 철이라는 미션을 우리는 받았죠. 그 우리가 그 철에 대한 미션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실 그 미션 여러 가지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철이라는 게 우리의 그 건물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 철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철을 이제 가구의 요소나 이런 이제 그 평상 우리가 이제 주막에 쓰는 평상 이런데 만드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서 이제 좀 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 철이라는 거를 또 이제 끼워 넣기 하는 저 부속동들 별동들에다가 고네식 칼라 강판을 이용해서 금속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또 끼워 넣는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철이라는 요소들을 좀 적극적으로 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자, 그 철 미션을 우리가 받았을 때 되게 아찔했어요. 제일 비싼 재료인데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 철이라는 재료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최정 말한 대로 다 외벽 재료도 철을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우리 주제인 주막이랑도 좀 관련이 있었어요. 그 주막이라는 걸 우리가 하기로 하면서 주막에 대한 리서치들을 좀 해봤는데 그 주막은 우리가 주모라고 흔히 부르는 현시대에서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주막 내부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쉬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고 주막이 좀 더 넓을 경우에는 여기를 숙박업소로도 좀 사용하기도 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막의 모습 사람들이 국밥 먹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그런 공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은 다 외부에 평상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런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외벽 모듈을 철제로 사용해서 이 주방도 이 면들을 다 철제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 평상 있는 부분은 다 외부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외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 날씨 특성이 한파와 요즘 끊임없는 장마 그리고 폭염 이 진짜 극도의 변화하는 기후를 다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부분은 좀 실내로 만들어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실내로 만들어 주면서 거기를 외부로 공간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벽이지만 여기를 철제로 표현을 해서 여기를 외부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테이블 같은 이런 평상들을 다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서 좀 연결해주고 조경 같은 경우도 가운데 유리가 있지만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간 개념상도 그렇게 구현이 되고 또한 이게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좀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방성을 가지고 가게 돼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평상에 들어가는 부속동도 원래는 거기는 안도 바깥도 외부다 뭐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도 원래는 철제 마감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역시나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데서부터 이제 그거를 목재로 마감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건축가들이 늘 좋아하는 바깥도 안도 아닌 그런 공간. 내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그렇죠. 설계를 했죠. 네. 아주 노골적으로 했죠. 그게 두 군데서 이루어졌잖아요. 공원과 우리 대지의 경계를 허무는 데서 한 번, 그리고 대지와 우리 한옥의 내부를 허무는 데서 한 번.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삼배창으로 이렇게 딱 가려서 커튼 대신에 조금 더 전통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커튼 대신에 그런 차양을 해주면서 적당히 또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시선을 차단하되 앉았을 때 외부가 보이는 그런 풍경을 또 만들어주고 그 조경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낮게 바라볼 수 있게 그런 풍경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거나 공간을 둘러보는 사람이나 실내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나 서로 시각적인 부딪힘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자꾸 예산 얘기인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모든 예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 건축 행위를 하는 통에 조경 예산이 없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조경을 직접 했죠. 예, 재료만 사다가 우리가 몸으로 띄웠잖아요. 그거는 영상을 내가 여기 이렇게 띄워둘게요. 그 조회수가 많이 없어서 한 번쯤 봐주십사. 그렇죠. 그래도 조경 이번에 설계했잖아요. 그 의도 거기서도 한번 설계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경가 선생님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들 항상 따라다니고 네, 너무 같이 좋아하죠. 술도 먹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고 배운 식재들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돌인데 그냥 돌 말고 또 저희 나름 산석을 좋아하니까 이 산석 특징이 이제 약간 붉은빛이 나면서 각이 되게 좋아요. 다른 돌이랑 다르게 흔히 쓰는 돌들은 좀 둥글거나 푸른빛을 띠는데 굳이 산석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이제 그걸 구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절감 있는 식재들을 나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은쑥이라고 해서 은빛으로 되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쑥 은쑥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도 맹문동이나 그런 사계절 푸르른 식재들로 해서 사계절이 다 재미있어 보이게 죽어 보이지 않는 정원으로 좀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우리가 현장을 매일 갈 수 없잖아요. 전주, 우린 서울에 있고 여기 전주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늘 검색을 하는데 난 진짜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오더라고. 진짜 이 조경 안에서 자고 산책하고 뭐 한두 마리도 아니야. 거의 뭐 3-4마리가 아, 진짜? 네, 막 들어와서 막 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사람의 공원이고 여기는 또 고양이들의 공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풍경이 난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 의도치 않게 고양이의 공공성까지 우리가 챙겼다. 고양이 집사로서 한마디 뭐 할 말이 있나요? 잘했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젝트나 아쉬운 점이 있죠. 이 프로젝트에 아쉬웠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거죠. 앞에 굉장히 설득을 해서 이제 공원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도 조경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게 기대했던 공원이 원하는 바로 좀 안 나왔던 게 사실은 우리가 톤을 잡았던 조경보다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앞에 맞아요. 이렇게 가꾸어진 모습을 상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서 좀 원하던 바의 풍경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텃밭 주변에 텃밭이 그렇게 많은데 텃밭이 또 만들어서 거기 마을 이장님이 나한테 엄청 썩내주셨어. 또 해야 돼. 또 텃밭 만드냐고.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거기 공원을 설계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근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공공 조경 있잖아요. 평상 있고 따로 또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나한테 썩내셨지만 그 또 지역 주민들이 이거 가꾸시면 또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생각에는. 맞아. 그거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은 너무 쌩이다. 맞아요. 날 것이야 지금. 네, 정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네. 정말 여기저기서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이게 주체가 많다 보니까 그 서로의 그 협의 자체도 너무 어려웠어요. 서로 상황을 아니까. 그죠? 또 네. 그거는 잘잘못을 떠질 건 아니고. 그죠? 아쉽다. 예, 아쉽지. 서로 다 아쉬웠어요. 이거 모두가 되게 잘하고 싶은 프로젝트였는데 상황상 그런 점들이 좀 많았죠. 개인적으로는 그 처음에 설계 의도했던 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그 실현화되지 못했던 점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죠. 우리 중간 PT에 나왔던 것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더 팔복동 그 자체를 좀 여기다 많이 담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랑 역사를 뭐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런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런 재지나 연필이나 이런 역사도 여기 같이 이 기획적으로라도 좀 담고 그래서 그걸 뭐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소가 되든 뭐 이런 이제 장소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뭐 예산에 대한 건 아니면 공간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없어졌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아쉽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이 팔복동이라는 얘기랑 조금 더 이제 더 매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편지 쓰는 거 그 기록서는 없어졌는데 어떻게라도 이 굴뚝이라도 좀 넣고 싶었는데 굴뚝도 또 내화벽돌이 아니라 가지고 또 그렇다고 내화벽돌 새로 쓰자니 그것도 또 예산이 없고 이래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 역사, 흔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팔복동하고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더 실현화 못 시켰던 게 좀 아쉽죠.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설계가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좀 풀리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어요. 사실 초기만 해도 원래는 이게 지금 운영하던 식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 식의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우리가 긴 테이블 형태, 의자가 좀 편안하게 그리고 코스 요리에 적합하게끔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 지역에. 그래서 우리도 납득이 되더라고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크게 바꿨지. 인원이 처음에는 상관없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3배의 인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통에 크게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가장 크게 흔들린 건 가구였는데 저게 그래서 테이블 형태에서 이제 평상으로 좀 크게 바뀐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메뉴가 전면 교체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중간에 되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설계를 바꿀 수도 없을 때였어요. 이게 아무래도 관급이다 보니까 더 절차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랑도 협의해야 되는 거고 여기랑도 협의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한다고 다들 노력은 했지만 이게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다. 시간도 넉넉했고 사실 우리는 더군다나 공사도 다른 현장들보다 좀 빨리 끝나서 중간에 이런 것들을 좀 마저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이유가 또 있었겠죠. 하지만 그 협의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을 할 때는 운영자와 설계자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식에 맞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운영자 생각 따로 우리 생각 따로 관 생각도 좀 따로였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좀 억지로 껴넣는 듯한 그런 좀 내용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다행히 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잘 또 돌아가는 가고 있고 그게 좀 가오픈 기간도 충분히 만약에 가졌으면 그 기간에 겪어보고 또 설계를 변경할 수 있고 했을 텐데 뭐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제 그쪽은 운영을 해야 되고 뭐 방송도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오픈 기간도 전혀 가지지 못했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걸 테스트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이 중간 과정은 길었는데 끝에 뭔가 다 약간 몰아치는 한 방에 몰아치는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서 지금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었다. 이제 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규모의 건물, 작은 규모의 이렇게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주체들을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하는 일도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것도 특이했고 뭐 그리고 이런 게 아니면 언제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방송해 보면서 설계해 보겠어요? 나는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따가 이 사람이 소감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었던 소감을 얘기할 건데 그때 우리 회식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네, 중간에 회식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혼잣말로 얘기하는 게 나 너무 웃겼어. 연예인들과 같이 회식하는 이 성공한 30대의 삶이라고. 아 이게 너무 기분 좋아해서 나는 너무 재밌었어 그때. 누가 언제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건축 천재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도 안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 좀 뭔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촬영한 거에 비해 참 편집을 많이 한다. 그러게 진짜 통편집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애써주신 우리 구칠성 소장님. 아직 6하고 안 되구나. 뭐 그것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내 말은 공사 과정이 통편집됐으니까 뭐 1년 동안 찍은 거를 6화 만에 내보려니까 얼마나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고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통편집돼가지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좀 마음 아팠어요 사실. 뭐 나도 사실은 가장 노력해 주셨던 분이고 네. 건축 인테리어 여기저기 오가면서 조율도 해주시고 맞아. 우리 현장에 없을 때 네. 꼼꼼하게 다 챙겨주신 분인데 사진 넣고 연락처 하나 넣어주시죠. 그래 그러려고. 연락처는데 너도 괜찮나? 아니 홈페이지 넣어요. 그렇지 근데 홈페이지 진짜 많이 써주셨어요. 네, 정말 이거 솔직히 난 프로젝트의 성공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치성 소장님. 우리 사오집의 구파트너 구치성 소장님. 굿파트너스 구파트너. 너야? 아니요. 하트 넣어요. 건축 천재 왜 그래요? 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다. 진짜 우리가 뭐 또 기회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이렇게 그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예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드론이 날 찍었다고. 개인 카메라 이렇게 하면서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귀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좋았고 결과물도 뭐 주어진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도시에 관련된 거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끼리 뭐 진짜 도시 재생이 뭐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막 낼 때도 있었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그쵸.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쉽지 않을 건데 우리 마음대로 뭐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네. 경험이나 혹은 이런 게 쌓인 다음에 누군가 찾아줘야지 그쵸.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되게 운 좋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의사님한테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이 기회에 또 그쵸. 새로운 설계사무소 네. 호영 호재를 할 만한 만석정 지금 사장님도 만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거 진짜 프로젝트. 사람 만난 게 많죠. 요즘은 이게 다른 설계사무소 잘 만나고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죠. 이게 이제 또 우리 내 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합숙도 하고 아니 처음에는 PD님이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경쟁 구도를 가져가길 원하셨는데 우리끼리 너무 친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경쟁 구도는 무슨 진짜 너무 친해져가지고 PD님이 좀 아쉬웠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도 경쟁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죠.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 하는 프로젝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 중에
안 되잖아. 사실 이렇게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철기와 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주변에 1호점은 나무솥밥, 2호점은 바람약과, 3호점은 돌돌파이, 4호점은 철기와전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전주 팔복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전주 가실 일 있거나 하면은 꼭 가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조만간 한번 또 놀러 가볼 셈이고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맛있어요. 네, 맛있어. 실제로 맛있어. 네. 그럼 우리 담당자 은규 씨 소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